지난 시간에 조선까지 해서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총 6단원 중 3단원의 내용을 모두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4단원부터 6단원 근현대사로 묶이는 부분을 볼 텐데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면 뭔가 왠지 고리타분하고 뭔가 너무 옛날 같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4단원을 나와서 보면요. 우리가 나라의 문호를 열면서 나라가 뭔가 바뀌어가는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시대별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막판에 보면요. 우리가 고종이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가 바로 세도정치였어요. 세도정치 끝에 고종이 즉위했는데 고종도 나이가 어린 거야. 그래서 고종도 12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대신해서 정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60년부터 73년까지고요. 60년에 흥선대원군이 대신해서 정권을 한 10년 동안 해주는데 그거를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간섭한다라고 해서 섭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섭정 때는요, 우리가 나라의 문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질문입니다. 닫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언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단어가 쇄국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쇄국정책은요, 쇠사슬이라고 하는 쇠사슬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쇠사슬로 나라의 빗장을 잠가버린다라고 해서 나라의 문을 닫는다는 거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같은 말로 통상수교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10년이 지났어요. 고종이 22살이 되고 나서 아니 아버지가 아직까지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본인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하게 되는 친위 정치를 한다. 고종의 친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73년부터 쭉 이제 고종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될 텐데 이 고종은요 옆에 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부인 민씨입니다.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자, 민씨와 함께 고종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 당시에 그래 우리가 꼭 굳이 나라의 문을 닫는 것보다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나라의 문호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70년대의 키워드를 개항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문을 열어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대체 처음으로 나라의 문을 연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니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과는요, 강화도에서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체결을 하였고 그때 우리가 처음 개항을 하게 되는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자, 그러면 70년대에 나라의 문을 열었어. 그럼 80년대에는 나라의 문을 열었으면 그냥 그대로만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지. 국가의 어떤 문물들을 새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80년대에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는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구식군대, 아우 군대 너무 촌스럽다, 그거는 좀 줄이고 신식군대, 새로운 군대인 별기군을 크게 창설을 합니다. 그럼 봐, 구식들은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모년에 구식군인들이 우리 차별하지 말라라고 일으킨 난이 이모군란이고요. 사실 이 이모군란을 어느 나라가 대신해서 진압을 해줬냐면 이걸 바로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반란을 진압을 해줬으니까 청나라한테 고마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의 어떤 내정 간섭,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왜 청나라에 그렇게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니? 그거 싫다라고 다시 한번 반발해서 일어난 게 여기 나와 있는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같이 볼 수 있는 사건, 개화정책 추진과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같은 것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배워오기 위해서 청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절단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와서 이제 90년도로 넘어갈 텐데요. 1890년도는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오밀조밀하게 등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94년을 볼 텐데요. 94년은 연도를 칭하는 60갑자가요. 가보였어요. 가보.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같은 해에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와, 우리나라의 어떤 옛날 제도, 봉건적인 제도를 없애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외국 세력들을 쫓아내라. 라고 이제 봉기 같은 거를 일으킨 게 된 건데 이런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들어온 나라들이 어디 있었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들이 진압하기보다는 동학농민군이 초창기에 알아서 잘 잦아들었어요. 우리 이 정도면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화해의 약속도 맺고 그만했는데 이 청나라와 일본이 돌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일본이 청나라 가지마, 잠깐 나랑 할 게 있어. 뭔데? 전쟁이야. 그래서 청일전쟁을 터뜨리고요. 일본은 청일전쟁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게 너네 일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개혁해! 라고 하면서 가보개혁을 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청일전쟁 터지고 가보개혁은 가보개혁대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순간 청일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승자는 바로 일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됐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면 요동반도라고 딱 튀어나온 곳 있죠. 거기를 일본에게 떼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요동반도를 옛날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다른 나라가 있거든.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야 거기 내 거야. 일본 네가 뭔데 거기 가져갔는데. 그래서 일본한테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내놓습니까? 아니다. 이건 내 거다. 라고 못 준다. 막 이러니까 러시아 자기 큰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게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일본한테 풀어 세 나라가 독을 풀어버린 거죠. 그때 일본이 요동반도를 웩 하고 뱉었어요. 그 과정을 보고 삼국간섭이라고 하는데 그 삼국간섭의 과정을 보고 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나타났네? 러시아가 더 세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정부가 러시아와 친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친러적인 경향을 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래 일본이 원하는 대로 너네 개혁하라 이러면서 가부개혁을 막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막 러시아에 빌붙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고선 와 아니 왜 갑자기 친일적이다가 왜 갑자기 러시아로 가는데 안 돼! 야 빨리 일본 쪽으로 돌아와! 했더니 우리 정부 듣지 않죠. 아니야 나는 러시아가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니까 일본이 이건 안 되겠다. 쟤네가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지만 다시 돌아오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터뜨립니다. 우리 아까 명성황후 있죠? 명성황후를 아주 잔인하고 말도 안 되게 살해한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일본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일본의 의견대로 다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가보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혁이 같은 개혁이 이름이 을미개혁이라고 바뀌는 것 뿐이고요. 이런 개혁이 막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단발령이라든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그런 단발령 같은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종이 일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을 해봐. 본인의 부인이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뜨고 본인도 일본에게 맨날 살해 위협을 당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가셨냐면요.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 국내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긴 그걸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제 아관파천으로 그 개혁은 중단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96년부터 97년까지는 우리가 아관파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신 이후에 와, 이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국가에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근데 나는 이제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는 아주 자주적인 나라고 나는 왕보다 더 큰 바로 황제이다. 나를 황제로 불러라.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니라 이러면서 97년에 아관파천에서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중간에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1900년대는요, 우리가 한 줄로 표현하면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국권 피탈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가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한일 정서에서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다가 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야, 너네 나라 정치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조금 얘기를 도와줄게. 우리가 그냥 자문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걔네가 고문을 파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할 수 있는 고문을 파견하는 그런 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고요. 이거에서 더 넘어가서 아주 중요한 중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05년에 이들이 자문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쟤네들의 외교권을 뺏어야겠다라고 해서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아마 을사조약 혹은 강제로 체결됐다고 해서 을사늑약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2차 한일협약,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해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통감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왔던 초대 통감이 누구? 그치,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와, 외교권 빼앗기면 그게 나라를 잃은 거랑 뭐가 똑같지 않느냐. 너무 열받는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저항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가장 중요한 저항 중에 하나는 고종이 했던 저항 중에 하나입니다. 고종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당하게 나라를 빼앗겼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런 사람들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을 했는데 그들이 가서 이제 알려야 하는 건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나라를 빼앗아 갔는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갔는데 일본이 이걸 갖고 걸려 넘지는 거지. 야, 고종. 너 외교권 있어 없어? 너 없는데 이런 식으로 왜 외교 행위하니? 이러면서 일본이 걸고 넘어지면서 너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서 고종을 강제로 잘라버립니다. 퇴위시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의 즉위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게 모두 다 190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1907년에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또 하나의 협약을 맺은 게 한일 신협약이라는 게 있고 더 나아가 1910년에는 우리나라를 결국에 빼앗기게 되는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국권 피탈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때 당시에 경술련이고요. 경술련의 나라를 잃은 치욕스러움이다 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도 표현합니다. 한일 병합조약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거의 말에 어떤 식으로 근대적인 나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청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엄청난 간섭이 많았고 결국에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대의 4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는요. 이어서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지배를 하며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과 또 반면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